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3차 시 시간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처음에는 면의 넓이나 모서리의 길이를 직접 대어서 비교해 보았고요. 두 번째는 모서리의 길이를 대어서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떤 방법을 해봤죠? 맞아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본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커피였는데요. 하지만 커피의 경우 균일하게 쌓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의 도구를 사용하면 균일하게 빈틈없이 쌓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었죠? 맞습니다. 정육면체 모양의 도구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까지 지난 시간의 수업이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오늘은 그러면 직접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교과서는 120쪽을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들 수업을 하기 위해서 목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서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도형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cm를 얼마 정도가 될지 지금 바로 손으로 한 요 정도가 20cm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해봤나요? 20cm는 A4 용지의 가로 길이 정도가 20cm예요. 그럼 지금 자를 보면 21cm라고 보이죠? 어때요? 친구들 A4 용지 가로 길이 정도를 20cm라고 했었나요? 그러면 5cm는 어느 정도일까요? 선생님은 새끼손가락의 길이가 정확하게 5cm예요. 어때요? 여기까지 새끼손가락의 끝부터 끝까지가 5cm로 길이가 같습니다. 새끼손가락의 길이가 5cm예요. 그래서 뭔가 잴 때 무척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 길이를 5cm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10cm는요? 저는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의 접히는 부분까지 검지손가락의 끝에서부터 엄지손가락과 만나서 접히는 끝부분까지가 딱 10cm예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이렇게 잴 때 10cm를 아주 활용을 잘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체 중에서 10cm, 5cm 혹은 1m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찾아보면은 쉽게 나중에 뭔가를 재야할 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실 안에서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라고 하는데요. 그럼 1m는 어느 정도의 길이일까요? 자, 먼저 1m는 cm로 바꾸면 100cm죠. 선생님의 경우 선생님이 팔을 벌리고 이렇게 섰을 때 팔을 벌리고 섰을 때 한쪽 손 끝에서 다른 쪽 팔의 겨드랑이까지가 딱 1m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앉는 책상에 거리를 띄울 때 자가 없어도 저는 팔을 쭉 뻗고 겨드랑이까지의 길이를 확인을 해서 1m가 되는구나 라고 찾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이는 여러분들이 쉽게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넓이부터는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넓이의 단위는 아까는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였죠? 그런데 넓이의 단위는 위에 뭐가 붙나요? 네, 이렇게 숫자 2가 붙고 읽을 때는 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어요. 100제곱센티미터는 친구들 크기가 얼마나 할 것 같은지 주변에 있는 물건 중에 한 이 정도 넓이가 100제곱센티미터일 것 같습니다 하는 물건을 한번 찾아볼까요? 어때요? 찾아봤어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6학년을 쭉 가르쳐 왔는데 의외로 100제곱센티미터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숫자가 100이다 보니까 꽤 클 거라고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될 것 같니? 라고 하면은 한 교과서 2권 정도의
두 권을 이어 붙였을 정도의 넓이를 100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런데 100제곱센티미터는요, 사실 여러분이 계산을 한다고 치면 가로가 10cm이고 세로가 10cm인 사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10 곱하기 10, 100제곱센티미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니에요. 자, 아까 선생님 손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딱 10cm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10cm인 사각형의 넓이가 100제곱센티미터인 거죠. 즉, 여러분들 손바닥을 한번 펴보세요. 친구들마다 손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의 손바닥 크기를 100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길이를 인식하는 것보다는 넓이를 인식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요. 그러면 넓이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부피는 더 어렵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부피를 구할 때 계산은 쉽게 하지만 그 부피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감을 잘 잡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부피를 구하는 이유는 계산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의 부피가 얼만큼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푼 후에 항상 이 정도의 부피는 이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는구나 라는 거를 한 번씩 더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저학년 때, 1, 2학년 때 길이를 재는 활동을 했던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 자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재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활동을 할 때 가장 작은 길이의 단위를 여러분이 무엇으로 배웠었나요? 바로 센티미터였어요. 자, 센티미터 1cm라고 적고 우리 센티미터라고 읽지요. 그러면 친구들 넓이는 어땠나요? 넓이는 무엇이었죠? 네, 바로 정사각형 모양이었는데 혹시 가로 세로가 몇 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을 기본 단위로 했었죠? 예, 맞습니다. 바로 1cm씩인 정사각형을 넓이의 기본 단위로 우리가 배웠었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1제곱센티미터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앞에와 지금 다른 무엇인가가 생겼죠? 네, 숫자 2가 생겼어요. 자, 볼게요. 1cm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길이가 있었고요. 이 정사각형은 가로 1cm, 세로 1cm를 가지고 있는 면의 면적을 지금 우리가 넓이의 기본 단위 1제곱센티미터라고 한 건데요. 자, 첫 번째 1cm를 하나 더 쌓아요. 그리고 또 쌓아요. 또 쌓습니다. 계속 이렇게 위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1cm의 한 방향을 어디로 쌓아 올려요? 위로 쌓아 올리는 거죠. 위로 어디까지 쌓아 올릴까요? 그렇습니다. 위로 1cm가 세로로 1cm가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쌓아 올리는 거예요. 즉 1cm가 가로와 세로 두 개의 방향으로 존재하는 면의 넓이다 해서 이렇게 숫자 2가 붙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가로 세로가 1cm인 즉 1제곱센티미터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 종이를 차곡차곡 위로 쌓아 올리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1cm인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1제곱센티미터인데요. 이 친구를 바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어때요, 친구들? 쌓아 올리는 게 눈에 보여요? 자, 다시 1제곱센티미터의 이 종이를 위로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자, 어디까지 쌓아 올려야 될까요? 위로 몇 센티미터가 될 때까지? 맞아요. 1cm가 될 때까지 계속 쌓아 올렸을 때 만들어지는 정육면체가 바로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가로가 1cm, 세로가
1cm인 이 종이를요, 위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그렇죠. 높이가 1cm가 될 때까지 쌓아 올려서 만들어진 정육면체 쌓기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지금 1cm일 때는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 이 넓이는요, 가로와 세로 1cm가 이 방향으로 된 선을 위로 계속 쌓아 올려서 이렇게 2가 됐어요. 이번에는 1cm 가로 세로를 가진 종이를요, 즉 1제곱cm를 위로 1cm 또 쌓아 올린 거예요. 그럼 친구들 여기다 어떤 숫자를 적고 싶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3을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부피를 나타낼 때는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하고요. 읽을 때는 1세제곱cm라고 읽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서 적어볼게요. 1세제곱cm이고 이 세제곱 단위가 무척 중요하니까 실수로라도 빠뜨리지 않게 유의했으면 좋겠고요. 부피의 단위는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길이에서는 좌의 단위가 1cm였고 넓이를 구할 때는 무엇인 정사각형을 단위로 했나요? 그렇죠. 1제곱cm인 정사각형을 단위로 했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무엇을 부피의 기본 단위로 하면 될까요? 자, 자의 단위에서 정사각형에서 이번에는 정육면체를 단위로 사용하면 좋겠죠? 자, 부피가 1세제곱cm와 가장 비슷한 물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각설탕이에요. 1세제곱cm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크기일지 좀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있고요.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인 정육면체를 1세제곱cm라고 하고 우리가 이 녀석을 부피의 기본 단위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거 어느 정도 크기일 것 같은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이 정도 크기일 것 같다. 1cm는 요만큼이다. 어때요? 그려져요?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옆에 500원짜리 동전을 선생님이 놨어요. 어때요? 이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아, 훌륭합니다. 제가 500원짜리 동전 위에 이 녀석을 올려볼게요. 몇 개 정도 올리면 500원짜리가 가려지는지. 자, 어때요?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1세제곱cm의 크기, 감이 이제 오나요? 자, 여기 선생님이 투명한 아크릴 상자 2개의 부피를 구해보려고 해요.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 2개의 부피를 어떻게 구했나요? 네, 2개를 직접 모서리를 대어서 직접 비교를 해봤고요. 모서리의 길이가 이렇게 다양한 경우, 이거는 여기보다 가 아크릴 상자와 나 아크릴 상자 중에 가보다 나가 모서리가 더 긴 경우도 있고 짧은 경우도 있는 이런 경우에는 모서리의 길이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안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채워서 넣었어요. 그런데 이 가상자와 나상자가 카누보다 훨씬 작아요. 커피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커피를 집어넣어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1cm인 쌓기나무를 가지고 이 녀석을 채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채우고 있습니다. 채웠더니 쌓기나무가 좀 정확하게 균일하진 않아서 여기 약간 오류가 있긴 하지만 자, 볼게요. 우선 작은 상자요. 가로로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고요. 세로로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높이도 역시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총 몇 개가 들어갈까요? 선생님이 다 세봤더니 64개가 들어갔어요. 하나하나 다 집어넣으면 세봤더니 64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매번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어넣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그리고 높이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만 알면 전체를 직접 채우지 않아도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알 수 있겠죠. 자, 가로에 4개 4cm, 세로에 4개 4cm, 그리고 높이에 4개 4cm니까 한 층에 4 곱하기 4 해서 16개의 쌓기나무 블럭이 총 몇 층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4층이 생기는 거니까 64개의 쌓기나무 블럭이 들어가겠네요. 자, 1세제곱센티미터에 쌓기나무 블럭이 64개 들어간다면 이거는 부피가 얼마가 될까요? 네, 64세제곱센티미터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봤던 아크릴 상자 중에서 길게 생긴 아크릴 직육면체를 구해볼게요. 먼저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가고요. 세로로는 하나, 둘, 3개가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 높이 몇 층까지 있나요? 1층, 2층, 3층, 4층, 6층까지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한 층에 5 곱하기 3 해서 15개가 들어가고요. 15개씩 총 6층이니까 얼마일까요? 네, 90개의 쌓기나무가 들어갑니다. 아까 정육면체 모양의 아크릴 상자가 네, 64개였고요. 이 길쭉한 모양의 아크릴 상자는 90개이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가요? 예, 길쭉한 모양의 아크릴 상자가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1세제곱센티미터 쌓기나무에 몇 개가 들어갑니까? 네, 여기는 4개이고요. 여기는 2개, 2개, 그리고 2층이니까 4, 2, 8. 그 다음에 여기는요. 네, 16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한 층이네요. 4, 4, 16에 한 층이니까 16. 그 다음 여기는 4, 4, 16에 두 층이니까 32.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쌓기나무를 세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요. 어떤 방법이 가장 쉬웠나요? 먼저 수가 적다면, 만약에 상자 안에 아까 아크릴 상자 안에 적은 숫자가 들어갔다면 하나하나 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한 층에 쌓여있는 쌓기나무를 센 뒤에 한 층에 쌓여있는 쌓기나무를 센 후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층수만큼 곱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이것처럼 한 층을 먼저 구한 후에 그 위로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 이렇게 해서 층수만큼 곱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우리 어떻게 했어요? 네,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에 있는 쌓기나무 수를 곱하는 경우도 있었죠. 가로, 세로, 높이에 있는 쌓기나무의 수를 곱해서 구하기도 했습니다.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변하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가로의 길이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된다는 거 방금 봤죠? 가로의 길이가 지금 2배가 됐어요. 하나에서 하나, 둘로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지금 부피가 몇 배가 됐습니까? 가로가 2배가 되니까 부피도 2배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했죠? 혹은 높이가 지금 2배가 됐어요. 높이가 2배가 되니까 부피도 지금 몇 배가 됐습니까? 2배가 된다는 걸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생긴 도형의 가로도 2배로 늘어나고 세로도 2배로 늘어난다면 자, 친구들 어때요? 가로도 지금 2배로 늘어났고요. 세로도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하나에서 총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되었죠. 즉 가로와 세로 모두 2배씩이라면 부피도 4배 늘어난다 는 거를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도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두 번째 방법으로 알아볼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는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직접 채워보거나 가로, 세로 높이에 몇 개의 쌓기나무가 쌓여 올라가는지를 세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쌓기나무를 세워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간단하게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숙제가 있습니다. 수학 익히 80쪽과 81쪽을 해결하고 꼭 정답도 확인하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다시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